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이 6년 5개월 만에 어제 열렸습니다. 이거 선고도 아니에요. 결심 공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내렸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 송원석 당시 막내였다고 알려졌는데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가 11월 20일에 나올 예정이더라고요. 이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6년 넘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든 느낌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있잖아요. 이게 여실하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몇 개의 정권에 걸쳤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에 와서 이게 내려졌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거 11월 달에 만약에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왜 이 시기에 이 결정을 내려서 니들 이거 저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거지? 라고 이제 비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 지 한 1년 이내로 다 끝났었다면 뭐 지금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안은 예를 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윤미향 씨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염없이 질질 끌어지고 지체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법부의 어떤 지금과 같은 공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은 뭐 제가 뭐 우리 당 소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변론하기도 그렇고 반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구형을 그렇게 했으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 5개월 만에 지금 선진화법 위반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몸 쓰지 말고 말로 싸워라. 몸 쓰면은 국회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에요.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몸 쓰지 말고 말로 싸워요 약속을 했는데 이때가 2022년이었나? 그렇죠? 아니 2018년이었죠? 2019년. 2019년. 2019년이었으니까 당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거를 막으려고 의안가를 점거하고 그 앞에 들어놓아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방해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나경원 의원이 자꾸 빠루 때문에 본인이 지금 2년 구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다 알아요. 그 노르모 법이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의안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열고 접수를 시키려고 들어갔던 것이라서 그거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의사 진행 그러니까 의정을 진행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고 빠루를 들고 나경원 의원이 이게 민주당의 폭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2년 구형된 거는 들어눕고 몸을 써서 막고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의 구형 2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그게 오해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2년을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법사위 간사도 사실 2년을 받았으면 본인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 남편도 춘천지방법원장인데 법사위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선임권 무기명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10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 관례상 간사선임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거 놓고 지금 막 충돌했어요. 민주당 간사선임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에서는 되겠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박 의원 아내는 뭐 하시냐 이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내 아내는 돌아가셨다 이래가지고 또 뭐 좀 고성이 터져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에 대해서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양비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구형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간사 선임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간사 선임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간사 선임이 됐는데 이게 그 구형이 이렇게 나와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러면 간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간사 선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가고 있는데,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그 결정을, 간사 결정을 그 각 당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 구형까지 나오고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그때는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말하기가 난감하네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안 했어야죠. 근데 본인이 굳이 와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랑 정치적으로 한번 뭔가 이득을 얻어보겠다라고 오신 게 저는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그건 이미 뭐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본인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면 간사를 맡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법원장을 그만두시라고 하고 간사를 하시거나 양비 간에 결단하셔야 될 문제가 맞고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맞아요. 그리고 각기특 의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좀 나경원 의원 얘기 좀 들으세요. 초선이면 앉아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또 저 박지원 의원한테 하다가 그냥 또 면만 구겼잖아요. 뭐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요. 다가가서 사과는 했다고 해서 사과는 했는데, 옆에 있는 선배 5선 나경원 의원 말 듣고 초선은 앉아 계셔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앉아 계셔, 초선들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오늘 대변인단 임명식 했더라고요. 당 대변인 4명, 그리고 미디어 대변인 5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김기은 인천시 연수굴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우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 공식 인증 패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변인들과 미디어 대변인을 따로 임명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미디어 대변인은 그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당의 입장을 즉각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시니까, 뭐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인증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인증 패널로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미인증 패널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무슨 당에서 누구를 인증하고 안 하고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패널이나 나오는 분들, 우리 그 각자가 다 그 소소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당인이긴 하지만, 그 각자의 당을 앵무새처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의 다양성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단일 대우로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독재적 발상이에요. 그건 옳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한 것은 말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당장 저만 해도 저 미인증 채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남들은 또 그러잖아요. 야, 인증 채널은 무슨 극우 인증 채널이냐 패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단어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요새 이제 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제일 많이 페북을 올리고, 그리고 막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패널들이 주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대변인들과 이 미디어 대변인들 이 논리적인 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을 몇몇을 보니까 계몽되신 분들이다. 철저하게 저도 많이 가끔 방송에서 만나는 적도 있고 보면은 정확하게 그 전환길의 메시지를 잘 가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뽑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현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민주당하고 싸우기보다는 한동훈과 잘 싸운 사람들을 여기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앉혀놨다. 결국 인증 패널 맞죠. 한동훈과 잘 싸우고 계몽되고 그러면 딱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수준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인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조국혁신당 성비 의혹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4월에 고소된 지 한 5개월 만이에요. 김보협 전 대변인이 사실 그제 SNS 통해서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성추행 성희롱 없었다라고 반박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긁고 부스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냥 김보협 씨가 따로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뭐 보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공개적으로 뭐 다 잊혀져 가던 것이었는데 근데 김보협 씨가 뭐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와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또 그 경찰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름대로는 뭐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했나? 아니면 뭐 억울하게 했나? 김보협 씨에게 억울하게 했나? 그게 아니면 김보협 씨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또 오히려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강민정 전 대변인이 쏘아올린 그리고 밝힌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민낯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끝나지 않은 이유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거는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갈 것이고 왜냐하면 이거를 지운다고 하지만 복구하는 방식들이 되게 부각시키는 방식이에요. 그 강민정 전 대변인에게 다시 와라 당직 줄게. 어떻게 와요? 뭐 당직 받고 올 것 같으면 당직 바라고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 왜 공감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두 번째 뭐 법률적으로 뭐 다툰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이 부분은 법률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보협 전 대변인이 지금 본인이 어떤 억울한 심정들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건 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서 긁어부스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 의혹은 그 두 분의 어떤 결단과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혁신당이 했던 역할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역할들은 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처신을 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 이걸 또 허투루 넘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아니 지금 울면서 떠난 사람한테 그 자리 다시 줄 테니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욕인 것 같아요. 저는 피해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가해자 지금 2명이잖아요. 가해자 한 명은 지금 뭐 김보협 전 대변인이고 한 명도 제명당했고 당원권 1년 정지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없죠. 되는 건데 가해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분이 뭐 사실상은 더 그 혐의가 더 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고 그분이 조국 전 대표하고 함께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서 실세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슨 조국 전 대표가 저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뭐 입장을 밝히든가 근데 그런 건 없이 그 피해자한테 울면서 그 폭로한 피해자한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대변인 맡아라. 아니면 처음에 보도 나오기는 원하는 자리는 뭐든지 주겠다. 아니 그게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뭐 정말 대응을 이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